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가 나타났다. 오, 화면 보시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새해에 쓰고 있습니다. 1월에 나스닥은 월간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월간으로 1월에만 13%를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럽다. 작년에도 200%. 아, 5년은 얼마요? 1328%. 그러니까 뭐 하냐고. 저거 하나 사놓고 와.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5년 동안 제가 그래도 열심히 주식 찾았거든요? 네. 저거보다 수익률이 낮죠. 그러니까 정말요? 엔비디아 하나 사는 게 낫잖아요. 5년 동안 정말요? 14배 올랐다는 어. 거거든요? 대표님도 포모가 와요? 아, 그럼요. 오. 안 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많이 오른 거. 그 약오른 주가 차트예요. 네. 아, 안 보신다고 일부러. 근데 굳이 보여주네, 또. 네, 같이 보셔야 돼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차트를 쭉 보니까 2021년에도 이미 한 차례 잘 갔어요. 그때 팬데믹 때문에 네. 막 GPU 이야기하면서 잘 나갔다가 2022년에 고점 살짝 흔들렸다가 2023년부터가 중요한데 작년 한 해 동안 200% 넘게 올랐습니다. 네. 1억을 넣으면 얼마죠? 3억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또 가요. 작년에 이제 주인공으로 탄생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제2의 애플인가요? 요런 커뮤니티 글이 올라옵니다. 와, 미쳤다. 애플이 뭐죠? 그동안 오랫동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그렇죠. 대장주였잖아요. 지금 물론 2등 됐죠? 물론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제2의 애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작년에 200% 올랐고 2024년은 그러면 지금 출발도 좋은데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선정부지로 올라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일단은 왜 오릅니까? 부터 질문해 볼게요. 왜 이렇게 잘 가요?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 한번 엔비디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쭉 봐주셨잖아요. 그때 노나이님이랑. 얘기했었고 이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데 칩. 예, 그 반도체 칩이 AI용 칩을 잘 만든다고 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걸 GPU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픽 칩인데 사실은 특히 남성분들 더 좋아하는 그 PC 게임 있잖아요. 네. PC 게임이 사양 좋은 걸 돌리려고 하면은 네. 이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 해야 된다. 뭐 비싼 거 사야 된다. 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 산 거 부인한테 들키지 마라. 아, 비싸요? 네, 비싸요. 수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트북 사면은 50만 원이면 사는데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저 GPU만 몇십만 원짜리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싼 건데 저게 게임에만 쓰이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그래픽 카드가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네. 병렬로 세웠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인텔이 만드는 CPU가 네.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네.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쓰면 인텔의 CPU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모이는 순간. 근데 이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은 네. 얼마나 많은 연산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컴퓨터 속에. 딥러닝에서 알고리즘으로 그렇죠. 막 추천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아주 빨라야 되는데 그건 아무리 좋은 CPU를 하나 박아놔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PC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PC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가 더 효과가 좋대요. 근데 인공지능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챗GPT 이런 걸 열어보니까 네. 와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엄청 쓰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 구글 나도 투자해, 마소 나도 투자해, 뭐 메타 나도 투자해, 애플 나도 투자해. 다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모두 다 GPU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GPU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주문이 너무 몰려가지고 너무 즐거운 상황이죠. 어머.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챗GPT 이후에, 3 네. 이후에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4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네. 2023년 12월, 2024년 1월에는 왜 또 엔비디아 오르냐? AI 이미 작년에 3배 올랐는데. 그쵸. 그게 요것부터는 조금 제 추측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네. 아까 우리 인트로 할 때 이 금리 얘기 했었잖아요. 네. 금리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죠. 네. 그 금리가 떨어지면 네. 금리가 올랐을 때랑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네. 금리가 올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작년, 재작년에 네. 떨어졌죠. 고금리 불안해 하면서.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냐면은 네. 불확실성이 큰 주식들. 말하자면 성장주. 아. 미래는 정말 잘 될 것 같긴 해.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오. 라고 하는 주식들이 저금리 시대에 예금 맡겨봐야 뭐해. 그게 답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해서 성장주들이 막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와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안전한 자금으로 가야겠다. 예금을 하든 뭐 채권을 하든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의 끝, 네. 미래 투자의 끝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거든요. 코인. 최근 많이 올랐죠. 그렇죠. 코인은 앞으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안 날 수도 있고 정말 모르겠어요. 완전 불확실성의 끝이야. 그러니까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싸우는 게 이제 코인판이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려고 이제 싹 분위기가 잡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 위험 자산 중에 최고봉을 그렇죠. 보자. 위험 자산. 어려운 말로. 그래서 코인이 오른 거고 바이오가 오른 거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코인이 오르면 왜 엔비디아가 오를까? 코인이 오르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네. 근데 코인을 내가 안 갖고 있어. 예. 근데 코인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예. 그러면 코인을 채굴해야 되죠. 채굴. 네. PC를 좋은 걸 사놓고 네. 쭉 돌려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0.1개, 0.2개 쭉 쌓아가서 모으는 사람들을 채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 채굴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내가 PC를 더 늘려야 되겠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야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나오네. PC 구매값도 안 나오네. 하니까 안 됐던 거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 비트코인 불확실성 올라가 이거 올랐으니까 컴퓨터 한 대 더 들여놓자. GPU 좋은 것 해가지고 비트코인 막 채굴해서 부자가 돼보자.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네. 안 그래도 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놈들이 AI 서버를 위해서 엄청나게 GPU를 주문하고 있는데 코인 채굴자들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엔비디아가 2024년에도 사실 나머지가 좀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와, 너무 깔끔해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다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오를 수밖에.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안 오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더 추가로 볼게요. 이분 누구시냐면 관종이시죠? 저의 미래입니다. 정말요? 우리 젠승황 엔비디아 네. CEO. 네. 창업자 겸 이제 CEO시죠. 이분이 꺼내 올리셨는데 오븐에서 꺼낸 게 빵이 아니라 저게 GPU. 그쵸? 네. 저게 GPU라는 거예요. 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면 갈수록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모든 것에 정말 이 레시피에 다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을 저 영상에서 방증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근데 이 부분을 독점하고 있대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네. 주셨고 물론 IT 기업 안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고 인텔도 있고 좋은 회사가 많지만 엔비디아가 최고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매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GPU 쪽 말고도 네. 저 AI 신약 개발에 대한 그 모습 슈퍼컴에도 쓰이고 네. AI 신약 개발하는 그 플랫폼에도 우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보니까 이 AI 자율주행 관련된 그림에도 엔비디아가 엮여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헬스케어 분야, AI, 의료 AI의 또 큰 들어가죠. 그림이겠죠. 네.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네.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 상호작용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도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게임 것으로 혹시 하세요? 저 게임을 안 해요. 거의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한 번도 PC에서 네네. 이렇게 조그만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RPG 게임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게임을 안 해봐서 제가 여기서 희재님을 이해시키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이해할 건데 대부분은 좋아요. 근데 게임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네네. 거예요. RPG라고 네. 롤플레잉 게임은 주로 내가 기사를 한다. 이렇게 중세 기사. 아니면 뭐 중세 왕을 할게. 뭐 이런 역할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 캐릭터를 선택한다 그래요. 네네네. 그 캐릭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네. 몬스터도 때려잡고 그 다음에 거기 떨어져 있는 뭐 좋은 아이템 같은 것도 줍고 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큰 몬스터도 죽일 수 있고 오. 내가 더 캐릭터가 강하면 상대방 캐릭터랑 이제 싸워서 이기기도 좋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키우는 게임을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그걸 RPG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플레이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희재 씨랑 그 롤플레잉 게임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네. 그럼 둘이서는 얘기하면 재밌죠. 그쵸. 근데 만약에 희재 씨가 저 오늘 방송 있어가지고 지금은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나갔어요. 네네. 그럼 저 혼자 있잖아요. 그 게임 그쵸. 안에. 네. 그럼 재미가 없겠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NPC라는 게 있어요. NPC. 난 플레이어 캐릭터거든요. 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가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안에. 이미. 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정보도 알려주고 우리가 뭐 물건 구매한다고 하면 이거 좋은 활이 나왔는데 한번 사보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non-playing 캐릭터가 거기 안에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코딩을 해놓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제가 갔어요. 그러면 자네 잘 왔네. 어. 우리 동네에 몬스터가 와서 너무 힘들다네. 우리 마을을 구해주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케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싸우러 가는데 네. 제가 로그아웃하고 희재 씨가 또 가도 네. 자네 잘 왔네. 우리 마을에 몬스터가 와서 힘들다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갔다가 다시 가도 네. 우리 마을에 잘 왔네.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AI를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 게임에 난 플레잉 캐릭터에다가. 그러면 그 캐릭터가 네.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다르게 하고 아까 오셨잖아요 라고 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몬스터 때려잡아주게 했다가 희재 씨가 오니까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네. 재밌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희재 씨가 로그아웃 해도 저 혼자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게임에 남아있는 플레이어들이 계속 많겠네요. 그렇죠. 오. 그게 이제 저 게임 상호작용 게임의 그렇구나. 핵심이고 AI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걸 모두 다 이렇게 코딩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되네요. 거기에도 엔비디아 께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게임 회사의 그냥 캐릭터인지 아니면 실제 나랑 게임을 하고 있는 인간인지가 누군가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재밌겠다. 네. 게임에 빠져들겠어요. 저 그렇죠. 같은 사람도. 그렇죠. 이게 영화 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 허명작이죠. 너무 띵작이잖아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AI 소프트웨어가 나의 친구가 되고 연이 되는 것처럼 분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 속에서도 플레이어들끼리. 그렇죠.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 다시 원점으로 오면 결국 그 대단한 걸 엔비디아가 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쵸. 8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와, AI 관련 그래픽 칩의 어. 80%를 점유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잘 될 만한 곳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AI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가 네. 엔비디아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주가에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어. 뒤에 이제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AI가 잘 되는 거랑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거랑 아예 무관하진 않아요. 네. 근데 AI가 잘 된다 해서 미래에 1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AI 여자친구도 사귀고 상호작용 게임도 하고 신약을 AI가 개발해 준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엔비디아 주가 오르냐잖아요. 그쵸. AI 어떻게 될까요? 사실 관심 없잖아. 재밌긴 한데 네,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알겠고, 나 주가 올라? 근데 그쵸. 만약에 엔비디아 산데 주가 빠져봐. 그럼 아. AI 게임 아무리 재밌어 봐야 짜증나죠. 그쵸. 듣기만 해도 화나지. 꼴배기 싫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엔비디아 주가랑 관계가 있는데, 네. 이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어떤 특정한 산업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하는 방법을 뒤에 말씀드리도록 적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잠시 후에 공개가 되고, 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네. AI의 성장이 엔비디아의 주가 성장은 아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스케치를 해야 되고요. 네. 대표님께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만 네. 할게요. 대표님이라면 지금 엔비디아 사시겠습니까? 질문 좋았어요. 좋았어요. 왜냐면 저기 지금 자막에는 들어가시나요라고 돼 있잖아요. 어딜 들어가냐고 자꾸 어디를. 나는 저 말이 들어가시나요? 저 말이 너무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뭐 외국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get into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주식시장을 네. 표현하는 말인 게 너무 우리나라 투자자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문 열고 아쉬우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잖아요. 오. 주식은 한번 사면 정말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 성장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시나요? 나오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빌딩 앞에서 문 네네. 열어줘야 약간 매너잖아요. 그쵸. 문 열어주는데 누가 와? 그러면 들어가시나요?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잡고 있는데 너무 가볍다. 올라가시나요? 그 정도야. 올라가시나요? 근데 이제 사시나요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희재 씨가 이 자세가 되겠다. 투자자로서 자세가 되겠다. 와. 저는 엔비디아를 안 삽니다. 근데 왜요? 몰라서.
뭘 모르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진짜 밀당의 기재인데. 제가 스크립트를 많이 네. 숙지했다는 얘기죠.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니까 좋아요. 앞에서 썰 네. 풀었다가 뒤에 똑같은 게 나와버리면 이제 피디님의 손이 약간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안 사신다. 네, 일단 안 사신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6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위로 자리 바뀌었잖아요. 엄청나네. 이거에도 뒷그림에는 AI의 그렇죠. 선전이 있었고. 그렇죠. 왜 그렇죠?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도입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내가 그 회사의 일종의 주인이거든요. 반 주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든지 오피스에다가 챗GPT를 도입한 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만들기 약간 힘들잖아요. 우리 그쵸. 직장인들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텍스트만 있으면 되지. 맞아요. 근데 윗사람들 보기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되고. 이제는 대강 이렇게 쳐놓으면 쫙쫙쫙 걔네들이 만들어준단 알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코파일럿을 이용하고 싶으면 윈도우나 오피스의 비싼 버전을 구매해야 된다 너네. 근데 이제 한번 써봤어 내가. 써봤더니 너무 편해져. 그러면 구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챗GPT의 개발은 오픈 AI가 하고 있는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푼돈을 투자해 놨단 말이죠. 자기네 기준에서 네. 푼돈을 투자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상품, 오피스나 이 윈도우 같은 상품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게 된 거고, 애플은 아직 이제 아마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저긴 약간 비밀주의가 강해가지고 그쵸. 그걸 오픈해서 짜잔 했을 때 또 역전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고, 네. 어쨌든 저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우디 아람코만 제외하면 사실은 모두 다 AI와 관계가 그쵸. 있고 다들 한 가닥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 테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오른, 앞으로 오를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른 이유는 저기에 있는 1, 2, 4, 5, 7, 8 아마 사우디 아람코도 샀을 거야. 그런 회사들이 모두 다 엔비디아의 고객일 거거든요. 와.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 고객들이 사실 큰 놈들이야.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큰 손.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많이 넣고 돈을 많이 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죠? 해피한 거의 강남 신세계라고 보면 돼요. 강남 신세계. 정말 큰 손들이 다 찾아가는. 그렇죠. 심지어 그 큰 손들이 오픈런을 해.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맞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진짜 저 6위가 지금의 6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아가서 시총을 더 불려갈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는가에 네. 대한 질문들을 더 드려볼 건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2021년 10월, 그러니까 3분기, 여기는 회계연도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기마다 쭉 성장을 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거의 매출액이 24274에서 44870이니까 2년 만에 2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매출액이. 저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빠른 성장인 거죠. 진짜 잘한다? 2년 만에 2배라고 하는 거는 네. 1년에 40%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1년에 40%씩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거의 없고요. 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저렇게 큰 기업이 저렇게 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무후무예요? 네, 저기 아까 나왔던 1등 기업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네.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내년에 갑자기 윈도우나 오피스의 판매량이 14억 대가 돼. 내후년에 20억 대가 돼. 가능할까요? 인구가 그렇게 빨리 안 늘어. 안 늘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 갤럭시 휴대폰을 파는데 네. 갤럭시 휴대폰을 팔다가 지금 얼마 정도 팔까? 우리나라가 4천만 명이니까 2천만 대, 한 뭐 몇 억 대는 팔 것 같거든요. 1년에. 네. 1억 대를 팔다가 네. 내년에 1억 4천만 대, 후년에 2억 대를 파는 거예요. 쉽지 않은 스마트폰을. 안 될 것 쉽지 않을 같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저렇게 큰 회사가 저만큼 성장한다는 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다 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렇게 큰 놈이 저렇게 빨리 성장하려면 네. 정말로 많은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 세계 시총 1위부터 몇 위까지 애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네. 저 회사의 고객이 되니까 고객이고. 팡팡팡 성장하는 거고, 말이 그렇구나. 2배지 200억 달러가 증가한 거거든요. 20조가 증가한 거예요. 와.
근데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진짜 거는 크네요. 뭐냐면 네. 영업이익도 네. 8578에서 20613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에서 2배 반 정도 증가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네. 높은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매출액 성장률하고 영업이익 성장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매출액은 2배 정도 늘었고 네. 영업이익은 2배 반 정도 2.5배? 늘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대략 네.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네. 저 엔비디아의 수익 모델을 의미해요. 수익 모델. 수익 모델. 저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 돈을 아. 버는 방법. 예를 들면 강남 신세계는 돈을 어떻게 벌죠? 고객들을 끌어당겨서. 끌어들여서 명품을 사게 하고 네. 돈을 벌죠. 그리고 음식 먹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음식을 먹게 하고 명품을 팔려면 네.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제품을 팔아야죠. 팔기 전에 사와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품을 사다가 네. 진열을 해놓고 음. 고객들을 온 다음에 고객들이 사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사와서 여기서 파는 네. 비즈니스죠. 네. 여러분들 강남 신세계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명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수익 모델이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간단하게.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를 유통업이에요. 이해시키기 유통업. 위해. 여기서 사와서 여기서 파는 거. 네.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원재료를 사와다가 네. 그거를 반도체를 비율을 만들고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자세히 말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예. 제가 TSMC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날 때 원재료가 같이 늘어요? 같이 안 늘어요? 같이 늘지 않나요? 같이 늘죠. 네. 유형의 재화니까. 그쵸. 그쵸. 엔비디아 그럼 물건을 더 만들려고 그래. GPU를 막 사람들 많이 원해. 많이 만들어. 그러면 공장에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죠. 네. 공장에 사람이 가득 찼어. 근데 네. 더 주문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늘려야죠. 공장을 또 지어야죠. 아. 매출액을 늘릴 때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비즈니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의 이해됐다. 매출액이 이해됐어. 늘어난 만큼 비용도 똑같이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되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것까지 됐으면 100점 1000점이죠. 아, 너무 이해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코파일럿을 붙였다 해서 원재료가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0억 명 쓰다가 11억 명, 12억 명 쓴다고 해서 안 돈이 더 돼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소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들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근데 어쨌든 저렇게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오른 거면 오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오르려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야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 것 같은데요? 왜요? 빅테크들이 계속 AI 관련한 그림을 그릴 거고 네. 거기서 계속 엔비디아를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사면 돼요. 엔비디아의 고점을 누가 논할 것인가? 저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네. 기원합니다. 금요일에 익절했는데 월화수목 신고가를 다시 쓰는 거 싫어합니까? 배 아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나는 없어. 너는 포모 먹었잖아. 사셨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네. 저는 저 때가 제일 배 아픈 것 같아요. 내가 팔았을 때 올랐을 때.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먹고 팔았으면. 예를 들면 그래요? 물려서 네. 팔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면 그럼 더 기분 그럼 더 나쁘지. 속상하지.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섰겠죠. 석 달 전에도 지금이 고점이라고 했던 엔비디아는 지금도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 제일 싸다. 이런 관점이 자꾸 네.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 대표님의 근거를 듣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 마인드의 루트예요. 네. 1등인 엔비디아 지금 보면 2010년부터 네. 삼성전자 왜 사? 이럴 거면 주식을 왜 하겠어? 라고 질문한 분들 2011년에도 똑같이 계셨겠죠? 2012년, 13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왜 해? 네. 2024년 올해에도 있어요. 근데 현실 삼성전자 사서 2010년에 사셨으면 승자죠? 그렇죠. 그분이 위너다. 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도 지금이 저점일 거 아니야. 1등인데. 엔비디아 1등 살 거면 주식 왜 함? 어. 좋은 중소형주 찾아야지. 그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삼성 엔비디아에 가려진 꿀 종목이 있대요. 그래서 월가나 많은 분들이 지금 더 싼 누군가가 정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 그런 중소형주를 추천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 종목을 말해도 되죠. 유럽의 반도체 기업을 저점 매수해라. 저건 뉴스에도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소형주라고 하기에는 뭐 을 같지 않은 갑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아실 것 거기도 같은데? 갑 중에 갑이죠. 네. ASML. 네. 이 종목을 추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AI 낙관론 속에
제2의 엔비디아, AMD도 8% 이상 폭등을 했대요. 네. AMD는 진짜 중소형주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픽 카드 만드는데 맞죠? 그렇죠. 저 회사는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CPU도 만들고 하는 오. 말하자면 삼성전자, 인텔, 엔비디아, AMD 다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근데 네. 엔비디아의 주문이 너무 많으니까 어. 내가 엔비디아 거 GPU를 사고 싶은 고객인데 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근데 엔비디아가 야 줄 서 마이크로소프트 1번 뭐 알파벳 2번 뭐 나머지 야 한국 회사들 비켜 그렇게 했더니 근데 당장 필요하니까 우리도 AI 만들어야 되니까 딴 데 없어요? GPU 만드시는 데 없어요? 해서 이제 AMD를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AMD도 주문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시죠? TV에 보면은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네. 대박난 몇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죠. 거기서 딱 하나 떠요. 네. 어떤 지역에 무슨 음식점이 떠요. 그러면 그 음식은 대박 나죠. 맞아요. 또 대박 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옆집? 그 옆집. 거기까지 갔는데 못 기다리겠어. 근데 웃긴 게 메뉴가 비슷해지는 거 아세요? 거기에 뭐 돈가스가 한번 네. 대박 나면 돈가스도 하나 생기고 그러다가 그거 네. 먹으면 카페도 가야 되죠. 네. 기다리다가 추우니까 카페에 좀 기다려야 가죠.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옆집도 이제 대박이 나는 그게 일종의 지금 AMD 오르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MD가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보다 우리 거 넣으니까 더 빨라 라면서 이번에 그 소개를 했더라고요. 아주 당돌하게. AMD가 직접 나도 잘 만들어. 우리가 더 빨라. 우리 돈가스 엔비디아보다. 괜찮아? 우리 돈가스 더 바삭해.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엔비디아가 물론 매력적이어서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당장 주문이 안 되죠. 게다가 주가도 비싸요.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 70만 원대예요. 70만 한 주에 원. 70만 원. 네. 근데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이제 얼마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월부 구독자들 이제 평균을 보면은 각자 용돈이 한 60만 원? 5, 60만 원. 맞아요? 각자 그럼 120이에요? 맞아요? 어허. 각자.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30대 없어서? 평균 맞벌이 부부의 모으면 용돈 되잖아. 60이면. 2달 모으면 되잖아. 한 번에 사고 싶잖아요. 한 주. 한 주. 그리고 요새 그 소수점 매매도 나와 있고. 그쵸. 지분 네. 투자처럼. 네, 할 물론 수 할 있고. 수는 있어요.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네. 아하.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70만 원이니까 저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요새 아이폰 아니면 왕따 당한다면서요. MZ 세대들. 갤거지.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초등학생들 너무하네요. 갤거지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스마트폰 사줘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용돈이 좀 없으니까 그냥 갤럭시 사줄게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안 사줘도 되니까 갤거지 될 바에는 한두 달 더 기다릴게. 아이폰을 사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용돈이 없는데 당장 이 GPU 주식, AI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AMD를 산다? 이거는 너무 논리에 바보 맞지 같은 않아요? 행동이에요. 너무 바보 같은. 필요 없는 걸 사는 개념이나 마찬가지. 정말요? AMD든 뭐 인텔이든 엔비디아든 주가가 정말 오를 거냐. 네. 확실히 AI 잘 될 것 같아. 나도 알고 희재 씨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 그래서 엔비디아 오르냐. 그거를 알고 사야 되니까. 근데 저 이거 동의 못 하겠어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꿀 종목. 이제 어떻게 찾나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종국엔 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네. 제2의, 제3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장이긴 해요. 네. 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스토리가 제일 유효해. 그치만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독점력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2의, 제3의 종목을 찾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냐면 AI로 예를 들면 AI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는 뭔가 놓친 것 같아. 그럼 제2의, 제3의 찾고 싶죠. 네네. 근데 제 경험상 네. 잘 안 됩니다. 제1이라는 거는 보통 이유가 있고요. 제2의 제3은 잘 안 나오는데 아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네. 롱패딩 있으시죠? 예, 있어요. 롱패딩의 브랜드 중에 잘 나가는 거 디스커버리가 오. 잘 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고요. 그래요. 이 캡 모자 있으시죠? 예. MLB? 그러니까 캡 모자는 MLB 아닙니까? 그게 FNF라는 주식이에요. FNF라는 주식이 지금 조 단위 회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된 이유 네. 어떤 것 때문에 잘 됐을까요? FNF. MLB랑 디스커버리를 네. 잘 팔았는데 누가 많이 샀을까? 그걸. 중국인. 그렇죠. 역시. 중국인들이 이걸 너무 좋아한다. 면세점 오면 FNF에만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중국 진출에서 막 성공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만약에 희재 씨가 나도
브랜드 하는 의류 사장이라고 쳐봐요. 네. FNF가 중국에서 성공을 했네. 롱패딩 만들고 이렇게 패션 잡화 해가지고 성공했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나도 만들어 볼까? 나도 중국에 가볼까? 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패션 회사 중에 네. 중국에 안 나가려는 패션 회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나? 다 안 됐죠. FNF만 된 거야. 기억 안 나요, 진짜. 근데 여러 회사들이 다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 내부에서 안 될 걸 거짓말 치지 않겠죠. 그들도 되고 싶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열심히 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야, 제2의 FNF다. 요 놈들이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데 롱패딩 만드는 브랜드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아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죠. 뭐 노스페이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쵸. 그 여러 가지 있는 회사들이 다 중국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싹 다 안 됐어. 되는 거야. 제2의 제3의 FNF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딱 보기에는 패션 브랜드 원래 잘 만들어? 아하. 롱패딩 비슷한 이 카테고리 있어? 중국 진출해? 그러면 모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건 뭐 FNF 회장님만 아시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중국에 매장 내면 다 잘 돼? 그럼 나도 내지. 제가 맨날 그래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네. 제2의 FNF를 찾았습니다. 오. 얘네들이 중국에 진출한답니다. 그럼 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매장을 일단 홍콩에다가 뭐 안테나 매장 하나 내고요. 잘 되게 되면 상하이에다 플래그십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대박 난답니다. 3년 내에 매장을 1000개 낸답니다. 야, 그럼 나도 내지. 야, 그만하고 우리 가서 옷 팔자.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랑 그 내부에 숨어 있는 거랑 아주 달라요. 그럼 엔비디아도 네. GPU를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인텔은 뭐 멍청해서 안 했나? AMD는 멍청해서 안 했나? 삼성전자는 아까 TSMC도 나왔지만 삼성전자랑 TSMC는 네. 그런 걸 잘 못 만들어요. 개발력이 조금 부족해요. GPU.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엔비디아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장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니네가 생산 대행을 해. 우리가 설계도는 다 줄게. 원재료랑 다 매칭시켜 줄게. 그래서 그 OEM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삼성전자도 OEM 하기 싫지. 나도 내 GPU 만들고 싶지. 삼성전자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회사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뭐 제3의 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네. 잘 안 되고요. 제1을 찾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이 제2의 제3회가 아니라 네. 중소형주 있잖아요. 그 네. 관련된 중소형주를 사는 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네가 엔비디아처럼 GPU를 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잘 안 됐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놈들이 이런 놈들이 있네. 근데 엔비디아보다 얘네는 좀 시가총액도 싸고 여러분들 뭐 걱정하셨다는 절대 주가도 좀 싸고 아직 주가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네. 그런 주식들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자체 생산 공장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을 TSMC한테 줘요. 그럼 TSMC가 그 주문서를 받아다가 이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늘었다 쳐봐요. 네. 그럼 TSMC는 돈을 잘 벌까요? 못 잘 벌까요? 벌겠네요. 잘 벌겠죠. 근데 만약 엔비디아는 주가 올랐고 TSMC는 주가 안 올랐다. 네. 손 치면 네. TSMC 같은 걸 찾아보는 방법도 중소형주 투자 전략이긴 한데 아까 이제 맞습니다. 블라인드에서 2010년 삼성전자, 2021년 삼성전자 쭉 하다가 결국 삼성전자 산 놈만 살아남음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대박 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돈 못 법니다. 스마트폰 다 만들기 때문에 애플 외에는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요걸 처음 만든 게 이제 거의 15년 전쯤 되는데 네. 그때쯤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의 엔비디아의 GPU처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생산할 줄 아는 놈이 애플이랑 삼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값이 막 비싸지면서 마진을 많이 남겼던 거예요. 네. 마진을 많이 남기면 그 관련된 회사들로 돈 번다 그랬죠. 네. 그 당시에는 여기에 지금 카메라 달려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만드는 놈도 부자가 됐고요. 여기 보면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강화유리? 네, 강화유리 만드는 놈도 부자가 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커넥터 꼽혀야 되잖아요. 네. 이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도 부자가 됐고요. 스피커 만드는 회사, 진동이 있으려면 모터가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웅 울리는데 움직여줘야 그 모터 만드는 회사, 이거를 색칠하는 회사, 여기다 삼성 마크 찍는 놈 다 돈을 벌었어요. 그때. 완전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부품주 그 당시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런 부품주들은 다 살아남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거 삼성전자한테 플라스틱 껍데기만 팔아도 네.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럼 나도 만들어보자. 여기에다가 카메라 하다가 돈을 벌었어? 그럼 내가 원래는 진짜 이런 카메라 만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한테 공급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는 매우 실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예. 1등 주식을 사는 거는 괜찮아요. 찬성. 괜찮아요. 근데 1등 주식 중에 고르는 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제2에, 제3에 하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네. 여러분들이 맞힐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 다음에 그 1등 주식에 따라서 같이 돈을 버는 회사들은 조금 공부하시면 투자해 볼만 해요. 근데 그거를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얘네도 네. 돈 벌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말짱 도루묵으로 결과가? 돈이 벌었던 거 다 날리게 된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 명쾌하다. 가장 쉬운 투자, 네. 여러분들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인데 뭔가 AI와 같은 무슨 헬스케어와 같은 메가 트렌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1등 주식 사는 것밖에 답이 없네? 그러네요. 그럼 1등 주식을 어떻게 고를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주식,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주식이 되겠죠. 이것만 확인하세요 라는 측면에서 저희 원칙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남들 다 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고 보니까 연간 수익률은 30%시래요. 와. 그런데 소신도 원칙도 없어서 이게 내 실력이 아닌 것 같다. 기쁨보단 행운으로 번 실력. 이분은 오히려 되게 소신 있으시네요. 그쵸? 이렇게 평가를 저건 하시면서 보통 진짜 이르신 분은 저렇게 안 해요. 번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의견을 구하는 듯이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저 글의 핵심은 연간 수익률 30%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와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르신 분은 네. 저렇게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망했다. 짜증나네? 그 말대요?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고견 여쭙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말을 쓸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답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어떻게 찾냐고요. 왜 절 봐요? 저기 써있잖아요. 아니요. 대표님의 입에서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네. 그러니까 기회가 늦은 것 같다 이거예요. 늘 내가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항상 늦었어요. 항상 늦었고 여러분들이 왜 늦었냐? 네. 왜 늦었냐? 네. 오른 것만 보기 때문에요. 오르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 나 배 아파. 지금이라도 살까? 공부는 하기 싫어. 나만 놓쳤어. 네. 오른 거, 이익이 잘 난 거. 그게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를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오를 거는 뭐다? 핵심은 그냥 이익이 늘어나면 된다. 이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익이 뭐 늘었네. 10배가 늘었네. 2배가 늘었네. 뭐 이익률이 얼마네.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랑 얘기할 때는 네. 저희는 이제 과거도 역사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네. 전문 투자자니까. 네. 근데 핵심은 그래서 내일 더 팔어? 오늘보다? 올해 작년보다 더 팔어? 내년에 더 잘 돼?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야. 옛날에 주가 많이 올랐어. 근데 이익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잘 됐으니까 잘 됐겠지. 전교 1등이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서울대 갈 확률은 높아요. 네. 근데 전교 1등은 학급 석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꼭지니까 없죠. 없어요. 떨어질 일만 떨어질 남았지, 일만 남은 사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앞으로 이익이 잘 나올 주식을 생각해 보자. 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별로 의미가. 아직 머리를 약간 맞은 느낌이에요. 네. 전교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네. 사실 저는 안 해봤거든요. 전교 1등 안 해봤는데요. 못 해봤는데요. 올라가다가 끝나셨군요? 유지어터. 전 유지어터. 아하. 늘. 유지어터는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석차가 올라가는 만큼 석차가 결국 이익이라고 보면 올라가야 돼요. 너무 명쾌하다. 석차가 1등이면 네. 올백이면 석차 1등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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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야. 평균이 100점이야. 근데 그 점수가 이익이라고 가정해보면 훌륭한 회사지. 네. 훌륭한 회사지만 101점이 될 수 없다면 주가는 갈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약간 생리네요. 네.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네요. 하지만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잔인하다. 학급 석차나 전교 석차는 1등에서 더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의 그나마 좋은 점은 뭐냐면 1등이어도 네. 등수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는 상대평가 이익으로 말고. 매기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GPU의 1등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시가총액이 1등이라 하더라도 네. 1등의 이익이 더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이 회사의 이익이 올라갈까를 yes or no를 쓰세요. no는 갖다 버려. 그럼 yes면
그 다음에 왜 이게 예스지? 나만 예스라고 생각하나? 정말 타당한 근거가 있나? 라는 것을 다음 장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당의 그 답이 또 나왔는데 네. 장기 성장주의 주식을 찾아보자 하면서 네. 3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주식을 찾는다. 2번,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린다. 단타인가요? 3번, 교섭력을 확인하고 쌀 때 추가 투자한다. 아, 그렇죠. 자, 일상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주식. 네. AI, 일상생활에서 비중이 커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AI를? 사실 전 챗GPT를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스타를 할 때 제가 잠깐 뭐 옷 하나 사야지 하고선 옷을 봤어요. 네. 인스타에 왜 이렇게 똑똑한지 저한테 그 옷 계속 다양하게 추천해줘요. 아, 그렇죠. 너무 똑똑해요. 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게끔 결국 그쵸. 돈을 내게끔. 지갑 열게끔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내가 AI를 접하는 체감도가 그렇죠.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걸 이제 성장한다라고 네. 보는 거고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익이 앞으로 늘어날 구간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날 구간. 이익이 늘어날 구간.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찾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HJJJ님이 제 마음을 읽었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도 네네.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니 반말로 쓰면 안 되고. 제가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제가 이어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번을 보는 거예요. 네. 교섭력을 확인하고 쌀 때 투자한다. 그럼 교섭력만 교섭력이 보자고요. 뭐예요? 쌀 때 비쌀 때 좀 이따 다음 얘기고. 예. 교섭력은 뭐냐면 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갑질을 할 수 있냐 없냐. 갑질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데 네. 자본주의에서는 네. 좋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갑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갑질하라는 뭐 그렇게 인성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F여가지고 잠깐. 갑질을 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이거 최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네. 너무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세요. 줄 서야죠. 네, 예약은 안 받습니다. 그죠? 일행 다 오셨어요? 일행 다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식사 시간은 2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요. 다 당해봤어요. 네. 오. 성금 내셔야 되고요. 예약은? 하루 전에 노셔는 안 됩니다. 그게 교섭력이 세진 거죠. 이런 걸 교섭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네. 제발 좀 오세요. 오시면 서비스도 하나 더 드려요. 뭐 예약 안 하셔도 돼요. 자리 잡아드릴게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교섭력이 낮은 거예요. 아, 교섭력이라고 하는 교섭력. 거는 나의 고객 그리고 내가 구매하는 나한테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와의 네. 거래 관계가 누가 힘이 센가를 생각하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힘이 세진다는 거죠. 왜 힘이 세진다고 그랬죠? 교섭력이 좋아서. 왜 교섭력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GPU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교섭력이 지금 좋은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계속 좋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네네.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교섭력이 여전히 높을 거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냥 오케이 나 10년 동안 엔비디아 가져간다 네. 묻어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AMD가 우리도 GPU 잘 개발했는데요? 아니면 이 전체 반도체 칩의 왕인 인텔이 우리 CPU 하다가 이제 이 기술 외계인 고문한 기술 가지고 GPU도 들어갈게 할 수도 있고 엔비디아는 누가 생산해 준다고요? TSMC가 생산해. 근데 예를 들어서 TSMC는 어디 있냐면 대만에 있거든요. 네. 중국이랑 대만이 만약에 전쟁 났다 쳐봐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문이 아무리 많아도 공급해 줄 수 없죠. 그러면 당장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기술이 니네 거 짱인 건 알겠는데 너네 생산 못 하잖아. 공장 지으려면 3년 걸리잖아. 우리 고객들 기다려. 지금 어이제가 인스타에서 구매하려고 한단 말이야. AI 계속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MD한테 주문을 넣겠죠. 그럼 교섭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돈가스 가게를 아무리 맛있게 하고 있어도 네. 옆집에 돈가스 가게가 생긴다든지 또는 내가 돈가스 만들고 있는데 뭔가 혹시 악플러들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섭력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으면 그렇지. 그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잡아야 돼요? 짧게 잡아야 돼요? 짧게 봐야죠. 짧게 봐야죠. 얼마나요? 근데 단타라고 하시잖아요. 네. 짧게 보고 샀다 팔았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인데 네. 여러분들은 결과론만 보고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엔비디아가 몇 배 올랐어. 5년 동안 1300% 올랐어. 네. 앞으로도 그냥 5년 묻어놓으면 10배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조금씩 쌓여가지고 네.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교섭력을 유지하고 경영을 잘 했을 때 비로소 네. 결과론적으로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 단기의 합산, 단기의 적분값, 단기가 누적돼서 퇴적된 그 오랜 기간이 돼야지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시작부터 장기 투자 한다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잊어버린 사람 빼면. 저는 가치 투자자들은 무조건 10년 투자한 줄 알았어요. 10년 투자를 하려면 그 3개월이 모여. 지금 잘하나? 또 잘하나? 여전히 구글이 주문해주고 있나? 인텔보다 여전히 기술력이 좋나? 여전히 TSMC랑 관계는 좋나?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 추적 관찰 과정이 동반되었을 때, 야,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 봤더니가 되는 거고, 그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마지막. 오케이. 그러면 시작한다. 엔비디아 좋아 1등이야. 교섭력 좋아. 근데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그랬고, 네. 단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자. 6개월.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쌓아야 되거든.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한테 주는 그 가치가 네. 주식의 가치는 뭐죠? 주식의 가치요? 희재 씨가 주식을 샀어. 뭘 주길 기다려요? 돈을 냈잖아 어쨌든. 네. HTS에 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래요. 잘 돼서 나한테 이익을 돌려주길 바래요. 돌려줘서 네. 주가가 오르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그쵸. 가치예요. 그쵸? 맞아요. 음식은 맛있는 게 가치고 화장품은 이쁘게 해주는 게 가치고 전자제품은 빠르게 돌아가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가치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돈을 벌어주는 게 가치고 주가가 오르는 게 가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치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가격을 많이 지불하면 네.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기분이 안 좋아. 나이키 신발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다 모으려고 그래. 근데 나이키 신발이 100만 원, 1000만 원 되면 굳이? 고민하게 이렇게 되죠. 생각, 그럼 아디다스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키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야. 그걸 하나 사. 5만 원이면 더 좋아. 할인하면 더 좋죠. 더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주는 그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만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랑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 주가는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죠. 네. 가격? 그건 나와 있죠? 얼마인지? 네. 아까 뭐 650불이라면서요? 절대값이 나와 있죠? 있죠? 그럼 내가 받는 건 뭐라고요? 받는 거? 받는 이익이죠, 거 이익. 엔비디아가 이익을 얼마나 내냐? 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봤던 재무제표에서. 그렇죠.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엔비디아가 얼마 벌지는 몰라요. 그걸 알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좀 비싸면 좀 기다려보자. 좀 싸면 투자하고 또 기다려. 근데 3개월 후에 또 교섭력이 또 좋아졌어? 네. 근데 3개월 후에 이익이 또 괜찮아? 그럼 또 사. 네. 그렇게 해서 장기 성장주가 되는 거지. 저희 회사가 장기 성장주 뭐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15배가 됐네 어쩌네 네, 하는 네, 걸 네. 처음부터 와 이거 15배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냥 한 50% 정도는 가겠네. 지금 사면 근데 50% 올랐어. 네. 다시 한번 파는 게 아니라 또 체크. 또 체크해. 추적 관점. 지금부터 50%또 가겠네? 또 기다려. 그게 모아서 10배가 되는 우와. 거거든요. 그럼 맨날 3개월, 6개월 그거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매일에 매일. 와. 매일 주식이 변화가 있나 보다. 어렵네. 귀찮은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그 교섭력이라든지 핵심 변수에 대해서만 내가 명확하게 캐치를 하면 그렇죠. 귀찮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쉽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교섭력이 있냐 없냐를 딱 생각했을 때 네네. 지금은 있어 보이잖아요. 과거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나만의 실력, 나만의 분석으로 엔비디아의 교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려면 네. AI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 되죠. 그쵸? 반도체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 되죠. 아까 그쵸? 말하자면 대만과의 지정학적 관계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 그러네요. 되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GPU를 얼마나 구매할 건지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공부가 다 돼 있으면 교섭력이 있네 없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교섭력이 있겠지라고 하는 거는 장기고 단기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멋진데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을 찾아가는 거다. 그쵸? 아, 그럼요. 저는 이 교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수 네. 체크를 꾸준히 하자.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교섭력이 핵심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가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공부하면서 계속 전교 1등을 하는지 심지어 1등은 잠깐 못하더라도 상대평가에서 아쉽더라도 절대평가에서 작년에 나보다 잘했는지 네. 1등인 이 친구가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해 나가자. 이게 핵심이다. 결국은 이렇게 쌓여 장기 투자가 된다. 그때라도 살 걸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섭력에 있어서 1등 강자인 종목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저희가 함께 찾아드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사요마요를 기다리면서 2024년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2024년 여러분들이 이제 AI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 훌륭하신 영국의 테리 스미스라는 투자자가 계신데 네. 그분이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네. 본인 고객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오. 하는 레터를 보내요. 와. 근데 요거를 또 제 훌륭한 친구 제너럴 폭스라는 분이 오. 굳이 또 번역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영어거든요. 어려워. 근데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값진 자료인데요? 그 제너럴 폭스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AI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오늘 우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2023년 그리고 2024년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부상 다 아시죠? 좀 전에 AI? 얘기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다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내가 요거를 알려주겠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테리 스미스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와 챗 예. GPT의 출시로 AI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급증했지만 실제로 AI는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IBM이 출시했던 왓슨이라고 하는 거는 2011년에 출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파고, 뭐 한국 사람이라 다 기억하시죠? 바둑. 네, 바둑. 그거를 만든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한 게 2014년입니다. 10년에서 15년 전부터 개발되고 있었다. 갑자기 너네가 호들갑 떨 필요 없다. 한번 일단 뼈 때리시고. 네. 두 번째, 앞으로 생성형 AI를 실행할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그리고 이런 걸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AI의 승자가 될 거다라고 너네도 생각하지? 그렇죠. 지금 표정이 맞아. 네, 주인공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내가 한번 해주마. 내가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지난 50년 동안 주요 기술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시장이 선두주자로 꼽았던 기업 목록을 한번 보여주마. 반도체에는 인텔이 1등이었고요. 시작할 네. 때. 인터넷 서비스는 AOL, 휴대폰의 1등은 노키아, 검색 엔진의 1등 야후, 스마트폰의 1등은 블랙베리, 소셜미디어의 1등은 마이스페이스. 이 중에 살아있는 거 누굴까요? 인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살아있긴 하지만 잘 모르겠죠. 네. AOL 거의 없어졌고요. 노키아 있긴 있지만 지금 숨만 쉬고 있고요. 야후는 지금 자회사 투자한 걸로 근근히 먹고 살고요. 블랙베리는 이제 거의 망했고요. 마이스페이스는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위 사례를 보고 나서 여기 이제 분리 포인트 하나 추가하면 AI 될 거 아니에요. AI 땡땡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라고 쓰면 10년 뒤에 정말 그럴 것 같아? 잘 모르겠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섭력의 문제인 거고 AI가 잘 된다 해서 무조건 엔비디아가 된다는 건 아니다. 그게 동일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 재밌는 얘기 있는데.
이 AI를 만드는 회사 말고 AI를 이용해서 네. 도움을 받는 소비자 그리고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네.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에서 나한테 좋아하는 것만 자꾸 띄운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좋아지는 거죠? 그거를 제공하는 회사는 AI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소비자를 끌고 있으니까 뭔가 편해진 거죠? 그럼 와, 오케이. 메타라는 회사는 인스타를 보니까 AI로 나중에 대박 나겠는데? 그렇죠? 쇼핑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대박 나겠는데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를 샀으니까 코파일럿으로 대박 나겠는데 어도비 포토샵에 AI 기능을 도입했으니까 대박 나겠는데 네. 삼성전자 갤럭시 AI 통역 대박 나겠는데 보세요. 모두가 AI를 도입한다면 네. 아무도 우위를 누릴 수 없다. 워런 버핏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뼈 때리신다. 축구 경기장에 경기가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공을 몰고 페널티 구역으로 가요. 네. 그랬더니 관중석 둘째 줄에 앉은 사람이 부르고 손흥민 간다 했더니 세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이 야 나도 그랬더니 네 번째 나도 그래서 첫 줄 사람 외에는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잘 보이나요? 다 똑같이 일어나면 똑같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AI를 모두가 도입을 하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매력적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AI가 미래에 잘 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예단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또 하나는 AI가 우리 인간을 편하게 해줄 건 맞지만 네. 모든 회사가 AI를 도입하게 되면 네. 도입하지 않은 일부 회사들만 도태될 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AI를 도입하려고 GPU도 사야 되죠. 서버도 도입해야 되죠. 서비스도 공급해야 되죠. 광고도 해야 되죠. 하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더니 다 같이 똑같이 부자가 되니까 사실 내가 부자가 특별히 된 게 아니다. 나만 부자가 빨리 돼야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요 글을 마지막으로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건 아마 2024년이 아니라 2124년이 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자리에 어떻게 오늘의 한 말씀에 이 자료를 활용하실 생각을 하셨죠? 저는 많이 읽어요. 투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 말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세요? 그럼요. 근데 다행히도 피디님이 네. 또 엔비디아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할 말 많았는데 딱이네 이거. 이거다. 근데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곳곳에 쓸 수 있고요. 굳이 진짜. 공부한 거를 쓰려고 티내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또.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아우라가 네, 언제 넘쳐가지고, 어디서든 네. 적재적소에 근데 진짜 이거는 끝판왕이에요. 제가 들었던 AI와 그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에 있어서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인사이트풀한. 그렇죠. 진짜 영국 투자자 통 테리 맞은 것 스미스 같아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여기에 답으로 인용한 네. 김 대표님의 인사이트이기도 하죠. 저는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너무 웃겨. 아니 제가 우위를 점할 수 없다 AI로 이 이야기 다 기억하셔서 다들 캡처를 좀 해두시면 주식 투자 하실 때마다 잊고 있었던 이런 철학들을 다시 한번 꺼내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I의 미래는 엔비디아의 미래가 아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살아남지 않은 회사들의 그 산업은 다 살아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총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자를 예측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